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김동찬입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사실 2024년 대통령 선거 많은 사람들의 관심, 아니 전 세계인들의 관심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 그리고 연방상원 34명, 연방하원 435명 전원, 그리고 주지사 11명을 선출하는 그야말로 미국의 권력을 일대 재편하는 그런 선거였습니다. 이런 선거는 매 4년마다 되돌아오고 또 이 미국이 이때마다 들썩들썩거립니다. 근데 유난히 몇 년 전부터 대통령 선거는 상당히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민주주의가 시작하고 선거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현실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내가 좀 해결하면 잘할 것 같다. 그러니까 나를 뽑아주십시오. 라는 선거였는데 이번 선거는 그야말로 유세장은 전선에 나가는 이 전사들의 어떤 결의대와 같은 그를 유세장이 되었고 또 많은 곳에서 이런 선거를 놓고 크고 작은 커뮤니티 내부에서도 큰 목소리들이 오고 가고 하는 그야말로 양측의 일대 결전을 방불케 하는 그런 선거였습니다. 그러나 뚜껑을 열고 보니까 공화당의 압승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년 만에 백악관으로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돌아왔느냐? 지금의 정치 지형도를 보면 대법원은 6대 3으로 보수 압도적입니다. 상원 역시 공화당이 이번에 다수당이 되었죠. 하원 아직 개표가 다 끝나지 않았지만 지금으로 봤을 때는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미국 역사상 이런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미국이 삼권 분립에 의해서 작동하는 그런 민주주의 국가인데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기환은 그야말로 황제의 기환과 같은 것이라고 봅니다. 마치도 루비콘 강을 건너서 로마로 들어와서 내전을 승리로 이끈 카이사르가 종신 집정관에 임명되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권력을 집중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상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하원에서 견제를 하고 하원에서 어떤 법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상원에서 견제를 하고 또 이 이외에도 여러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게 될 2025년도부터는 물론 2년 이후에 다시 중간 선거가 어떤 지형을 바꿔놓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앞으로 2년 그야말로 트럼프 황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어쩌면 앞으로 세계 정세에서 시진핑이라는 중국의 황제, 푸틴이라는 러시아의 황제, 그리고 트럼프라는 미국의 황제가 서로 황제의 경쟁을 하는 시대가 도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민주당이 왜 패했는가, 공화당이 어떻게 승리했는가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247년의 이 미국의 민주주의 시스템,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미국의 민주주의 제도하에 살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그야말로 시켄타이어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이것을 위해 목숨 걸고 미국을 건국했던 건국의 주역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금의 민주주의는 그때보다 훨씬 더 확장되었고 발전했지만 이 시스템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의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내용들을 보면 민주주의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보다도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당선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후보들을 지지하고 당선시키기 위해서 SNS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흑색 선전들이 난무를 했습니다. 사실 이번 선거에서 많은 유권자들이 도대체 무엇을 믿고 무엇이 진실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혼란 속에서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입장을
가졌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패하고 공화당이 승리한 것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민주당은 미국의 전통 정치 공학대로 작동하는 그런 시스템을 유지하고자 했고, 공화당은 지금의 시스템의 작동 방식에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바꿔야 된다라는 입장들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성향을 들여다봤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아웃사이더입니다. 기존 미국의 정치의 아웃사이더이고 또한 그의 성향상 반 엘리트 노선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시스템을 부정하고 새로운 미국,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그런 단어 역시 과거 우리끼리 잘 살았던 시대로 되돌아가자라는 어떤 과거 회귀형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일단 미국의 유권자들은 변화를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동맹과 함께 이 세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민주진영을 지키겠다 이런 생각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에 있는 어떤 이데올로기적 생각을 벗어나서 무엇이 미국의 이익인가를 중심에 놓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동맹에 대한 존중과 동맹이 얼마만큼 중요한가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동맹이라면 미국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동맹이라는 지극히 비즈니스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또한 미국의 가치인 휴먼 라이츠, 인권의 문제보다는 지금 미국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국 사람 자신의 지지자들과 함께 많은 미국인들이 지적하고 있는 서류 미비자, 그들의 말로는 불법 체류자들을 미국에서 추방하면 미국이 안전하고 깨끗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서류 미비자들이 얼마만큼 미국에 범죄를 일으키고 있고 그들이 미국을 혼탁하고 있는지는 사람에 따라서 많은 관점과 어떤 주장이 틀립니다. 그러나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주장했던 이민자들의 문제, 그리고 특히 국경을 넘어오는 이민자들, 그리고 미국 내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이민자, 이 모든 사람들을 범죄자로 몰아서 앞으로 대대적인 추방을 하겠다라는 정책을 내놓은 것은 분명할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지난 트럼프 정부 때 들어와서 반이민 정책을 위반하고 모든 행정명령안을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만들었던 스티브 밀러라는 사람이 이번에 분명히 고위직으로 돌아온다는 이런 이야기는 이민자 커뮤니티가 상당히 두려움에 떨게끔 만드는 것이라고 봅니다. 아마도 우리와 같은 이민자의 모습을 갖춘 사람들은 어쩌면 매일 시민권 정서를 가슴에 품고 이 미국 사회에 살아야 될지 모르고, 또 어떤 하이웨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주를 넘어갈 때는 반드시 검문에 걸려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신분을 증명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될지도 모른다고 봅니다. 또한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많이 이야기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수많은 미국 내의 이 빌리어네어들, 그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또 분명히 여러 세금 감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책이 집행되다 보면 그동안 우리가 추구해왔던 저소득층 그리고 노인들에 대한 여러 베네핏들은 어쩌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아도 세금 감면을 통해서 미국이 천문학적인 세수 부족 현상을 겪고 있고, 그때마다 매번 정부가 빚을 내고 있는데 어쩌면 그 빚도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그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트럼프 정부의 집권이고, 앞으로 우리가 이 트럼프 정부에 어떻게 적응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은 우리가 두고두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또 우리의 생존 모드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 임기 4년을 내년부터 시작을 하는데, 적어도 중간 선거가 있기 2년 동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것을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그런 권력을 쥐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와 같은 이민자 커뮤니티는 숨죽여서 우리를 어떻게 생존의 모드에서 생존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그 반면에 어떻게 하든지 단결해서 우리 커뮤니티가 소수계이고 이민자로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많이 연구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변하고 247년의 역사를 가진 미국이 지금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시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비단 우리 소수계뿐만 아니라 미국 시민 전체가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적응하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모두 다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세금을 내고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서류가 없는 분들도 그렇고 또 서류가 있는 분들도 그렇고 세상의 경제는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지고 있고 또 과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얼마나 빨리 끝날지 또 중동 전쟁이 빨리 어떻게 끝날지 트럼프 대통령은 장담을 했는데 이러한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것도 필요하고 팬데믹 이후에 무너졌던 모든 시스템을 재복구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경제가 예전처럼 되돌아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과연 어디서부터 단추를 꿰매야 되는지 대통령이 잘 알아서 판단하고 새로운 집권 세력들이 그것을 잘 하리라고 기대를 하고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민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경고를 했고 불법 체류자를 다 추방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길거리 나가서 누가 불법 체류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민자의 얼굴을 하고 있고 이민자들, 백인이 아닌 이민자들은 모두 다 경계심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물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 관계에 있어서 한반도의 기존의 민주당 중심의 미국은 그냥 현상 유지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바꾸려는 의지가 지난 집권 시기에 보였고 또 이번에도 유세 중에 줄곧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또 우리의 모국 한반도가 어떤 방식으로 격변이 일어날지 또한 숨죽여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민주당도 그랬고 공화당도 그랬던 반중국 노선은 더 강화되기 때문에 중국인 얼굴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염두에 두고 거기에 대한 긴장도 우리가 놓아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더 나은 미국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를 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더 희망적인 미국의 미래를 보면서 가야 하는 것은 모두 다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247년의 미국이 상당히 많이 노쇠한 국가이고 그 시스템조차 상당히 노쇠했다는 것을 바라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어떻게 개혁할지 개혁 기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새로운 미국의 어떤 비전이 보여질지 우리 모두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면 우리가 또 힘을 보태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하면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선거는 끝났고 그리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이 황제처럼 앞으로 미국의 2년 동안 미국의 이 정치를 이끌어갈 텐데 한번 지켜보고 또 잘못하면 목소리도 내고 누구나 미국의 민주주의가 걸어왔던 그런 방식으로 또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더 많은 이슈들이 생기고 할 텐데 모두 다 건강하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갖고 이 새로운 2025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미국 김동찬이었습니다.